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연구소 코너죠. 여러분들 위해서 또 뉴욕 증시의 섹터와 또 종목을 또 하나하나 또 자세히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또 함께 주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야죠. 네, 장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또 장유진 캐스터 자주 이름을 언급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방긋방긋 새롭지 않나요? 네. 저희 장유진 캐스터가 자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친자매는 아니지만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장연구소 두 장씨가 모여서 장연구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뉴욕장과 국내장 어떤지 흐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간밤에 뉴욕장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줬죠? 네, 또 장연구소의 특징 저희가 시각적인 맵으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저희가 오늘 장연구소 3일 만에 정말 다른 색채, 다양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그로서는 조금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제 장유진 캐스터가 녹색 옷을 입었었는데 그런 색의 또 장이 펼쳐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많은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초록색을 확인을 했으니까 네. 섹터별 바 차트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네. 흐름이 어땠는지 섹터별로 좀 보죠. 네, 3대 지수가 앞서 1%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섹터별로 살펴보시면은 산업 그리고 부동산, 금융주들이 2%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네. 반등장을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살펴보시면은 에너지 섹터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9%대 주간 낙폭을 보였었는데 조금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틸리티와 부동산은 1%대 강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일간으로 다시 좀 올라가 볼까요? 좀 위로 올라가 보죠, 다시. 네, 보면 지금 산업 그리고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으로 순으로 조금 이렇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조금 별로 상승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의외로 뭐 진단키트나 헬스케어 이쪽이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외국인들은 그쪽으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산업 쪽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예측이 맞을지는 이따가 전문가분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어떤 쪽으로 또 상승을 주도를 했는지 좀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섹터별로 네. 종목별로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어제 개장 전에 마치 이 그린라이트를 예견한 듯 축포를 터뜨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바로 아마존의 전 CEO이자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마존의 주가 상승세는 사실 그렇게 우주비행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폭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 0.67% 상승세 속에 3,57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날 하락했던 폭들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의 다시 상승장을 이뤄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큰 또 가장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있죠. 애플이 또 상승장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감 때문에 약세였던 항공, 우주 산업 이쪽, 여행주, 아까 국제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네. 어제 또 산업 섹터가 반등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산업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어제 특히 보잉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아마존의 전 CEO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비행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보잉이 원래 한때 스페이스X와 그 운송체제, 우주 운송체제 개발을 놓고 경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는데요. 네. 이번 달 말에 다시 유인 캡슐 무인 시험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보잉이 오랜만에 조금 좋은 소식을 가져가면서 거의 5%대 가까운 강세 보이며 21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군요. 네. 네, 그 밖에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어서 네. 어제 상승장을 주도했던 또 팡주의 상승세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특히 또 제프리스가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알파벳, 구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구글. 네, 어제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프리스가 알파벳에 대해서 광고 수입이 회복되면서 성장 전망이 견고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95달러,
2,950달러 선이죠. 네.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2,524달러 선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뭐 글로벌 인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저희 오프닝 벨에서 재차 뭐 팡주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구글 또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이 또 있었을까요? 네, 바로 아래에 있는 페이스북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제프리스가 목표가를 40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정규장에서는 3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페이스북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눈이 안구정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푸른색을 띠고 있다 보니까 또 녹색 지대에 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밖에 또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초록불을 많이 켰지만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은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매출은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소폭 약세를 기록했지만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세를 가져가는 약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만 놓고 보셔도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색깔도 약간 애매하죠. 네, 자주색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그 밖에 아까 매불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푸른 가운데 혼자 빨간 애도 있어요. 맞습니다. 또 개별 종목적으로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제 장세와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네. 반대의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어제 홀로 초록불을 정말 환하게 켜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간 자줏빛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우선 4대1 주식 분할 소식이 있었고요. S&P 500 지수 시총 7위에 오르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뭐 반도체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오늘 주가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엔비디아 개별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이슈 때문에 또 약간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소식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뭐 브리티시 타바코도 어떤 이슈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점은 좋지 않은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질 예상을 하고 이제 뭐 하락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또 그 밖에 또 전해드릴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에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상장 소식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모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주만 가져가더라도 상장했을 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바로 상장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에 상장하는 주식 중에서 빅4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들어서 상장하는 빅4 중에서 가장 핫한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로빈후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로빈후드 소식 사실 어제 오프닝 벨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 주식 거래 앱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2013년에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3년이면 지금까지 거의 8년 정도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져왔다라는 뜻인데요. 현재 기업 가치는 작년 9월 기준으로 약 13조 원,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대로 추산을 되고 있는데 상장하면서 몸집을 거의 40조 원대까지 불리겠다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네, 로빈후드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상장하나요? 네, 올해 7월 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이 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7월 말이라고 해봐야 당장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주목해봐야 할 기업.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듀오링고라는 기업 혹시 아시는지.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조금 이용을 해야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좀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페인어랄지 이렇게 제2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듀오링고를 사용해봤다라는 후기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네. 자세한 수치를 살펴봤더니 월 실사용자가 거의 4천만 명대에 이르는 외국어 학습 앱이라고 합니다. 네, 귀여운 그 캐릭터라고 할까요? 부엉이 같이 생긴 캐릭터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듀오링고 학습 앱인데요.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약 2조 원대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역시 7월 말에 함께 상장을 할 예정이니까요. 듀오링고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IPO에 또 상장을 하게 되는 또 우리 듀오링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볼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당장 7월 말 상장을 앞둔 거는 아니지만 올 연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카트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신선식품 쇼핑 대행이라서 네. 쇼퍼가 대신해서 장을 봐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대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카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기업이 남아있죠. 네. 대망의 마지막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넥스트 도어가 사실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옆집, 옆문. 옆집, 네. 우리 네이버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혹은 또 네. 우리나라 회사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당근마켓. 당근이요? 네. 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당근마켓의 이름 뜻을 혹시 아시나요? 당근마켓이요? 당근이신가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네. 혹시 당근이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나요? 네. 네. 뭐죠? 그 귀여운 당근이 네. 사실 당신의 근처에 있는 마켓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넥스트도어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집 이웃들과의 뭔가 소식을 교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현재 지금 하반기 내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오프닝배 그리고 또 장연구소에서 꼭 언제가 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빅4 기업들의 또 상장 날짜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서학개미분들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유진 캐스터는 잠시 후에 또 만나야 되겠죠? 네.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장유진 캐스터와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또 어떤 내용들, 또 저희와 확인한 내용들 함께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어떻게 연결지어 줄 수 있을지 좀 분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주시하면서도 전날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하반기 들어 낙폭이 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요. 업종별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업과 금융 관련주가 2% 이상 올라 반등을 주도했고 부동산과 임의 소재비, 기술 관련주 같은 경우도 1% 이상 올랐고요. 좀 약간 특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많이 내렸던 항공주가 일제히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이 두 항공사 같은 경우는 각각 8.38%, 5.45% 이렇게 올랐고, 전날 같은 경우에 4%까지 빠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역시 7.8%, 네, 전날 빠진 4%의 그 하락폭을 그 이상으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카니발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역시 각각 7%, 8%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나타났고요.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가 많이 투자하는 종목으로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닷컴, 알파벳 A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악재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게 델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로셀 워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같은 경우는 이날 상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전자 시퀀싱 결과가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환자가 83%를 차지한다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의 확산세에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전망이고요. 그에 따른 오늘 우리나라 장 예상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장 같은 경우가 여행 항공주 이 부분이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아까 뉴스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가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지금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죠. 우주 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나라 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도 한번 오늘장 체크해 보시는 게 한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밤에 또 뉴욕 증시 또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의 향방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전일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매도했는지도 간략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7월 20일장 델타 변이 확진자 수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델타 변이 공포가 반영되고 있고 국내 증시 또한 미 증시 영향에 따라 전반적인 종목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났던 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양대지수 추세 이탈로 인해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점차 줄었고 전반적인 섹터들 같은 경우도 하락 변동성에 지수 약보합에도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요. 전일 강세 섹터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 장 같은 경우는 그 전전 일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 조정된 모습이 있다 보니 전일 강세 섹터 같은 경우는 산업부가 전략난 등으로 원자력 발전소 3기 다시 가동한다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공모주의 메타버스 열풍을 불면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 넥스트에 6조 3천억 원, 6조 3천억 원이 몰리는 부분에 따라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LG전자,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위아 순으로 나타났고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리지,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H&M, 포스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수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에코프로비엠, H&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굉장히 큰 종목들, 코스피와 또 코스닥에서도 또 큰 종목들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가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전일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흐름을 살펴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쪽으로 좀 가신 것 같은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도 좀 상승을 했고 지금도 동시호가 구간을 살펴보니까는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 자체가 이제 매일매일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장인데, 이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제 그제 하락폭에 의한 반등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오늘 장 내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좀 실적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데, 일부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이슈가 되지 않는 거래량이 없는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소외를 받는 시장의 이렇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일장 미국장에서 좀 큰 상승이 나왔던 항공주, 아직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항공주 관련, 또 카지노 쪽 관련,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담아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다만 그간 상승은 이어간 만큼 하락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다시 또 이렇게 낙폭큰 하락 같은 경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가라든가 그런 부분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추천드리고, 모든 매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큰 장은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모든 매매에 참여할 수 없는 거다 보니 놓쳤거나 조금 쉴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한 템포 쉬시면서 좀 더 여유 있게 투자에 임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